여러분 반갑습니다. 논술부장입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내신 기말고사도 다 끝이 나는 시기거든요. 아무래도 최근 입시 동향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이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논술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, 그러면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오직 이 논술부장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이야기, 바로 지원대학 추천입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. 많은 유튜버들이 여러 대학의 지원 전략들 잘 설명해 주지만 막상 입학처 모집 요강 읽는 것 말고 이렇게 동향을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덜 오피셜하지만 확실히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리얼한 추천, The Real,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을 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무엇이든 논술보살 딱 하나만 쓴다면, Only one. 자, 박수! 이거 편집할 때 박수 소리 다 넣어줄 거죠? 그죠? 자, 그래서 이게 무슨 컨텐츠냐면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 총 6개야.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대학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좀 선택을 고민할 만한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대학들을 서로 비교해서 추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는 다 눌렀겠죠? 그럼 Let's go! 자, 그래서 오늘 처음 선보이게 될 새로운 컨텐츠, 무엇이든 논술보살 딱 하나만 쓴다면, 그 대방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논술로 쓸 수 있는 최상위권 대학 두 곳이죠. 서강대 vs 성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흔히 서성안이라고 이 한 라인으로 묶이는 대학들이죠. 근데 특이하게도 이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크게 라이벌 구도를 보이지 않던 두 학교였습니다. 왜냐면 재작년까지만 해도요, 이 두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달랐어요. 전통적으로 서강대 같은 경우엔 항상 높은 최저를 고수해 왔습니다. 대신에 내신 반영 비율은 20%로 좀 낮았죠.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내신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논술을 지원할 때 쓰는 대학이 이 서강대였어요. 반대로 성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최저가 2합 4였습니다. 네임밸류에 비해선 접근성이 좀 좋았죠. 대신에 내신 반영 비율이 40%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신이 좀 높지만 정시는 못 쓰는 그런 학생들이 선호하던 대학이었습니다. 그래서 두 학교가 각각 원하는 인재상이 정해져 있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두 학교 모두 꽤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. 이게 2년 전까지의 상황이에요. 그런데 작년부터 이 구도가 뒤바뀌게 됩니다. 왜냐면 성대가 내신 반영 비율을 없앴죠. 그리고 최저를 3합6으로 올려버렸습니다. 그러면 그 말인 즉슨 기존에 서강대가 원하던 인재상, 우리는 내신 성적 중요하지 않아, 수능 등급 잘 나오는 애들 원해, 이 기준과 동일해지는 거죠. 그래서 두 학교가 비슷한 모집 요강을 가지고 서로 라이벌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작년 결과는 꽤나 흥미로웠어요. 성대가 경쟁률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. 재작년인 22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평균 경쟁률은 약 60대 정도였어요. 이름값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죠. 그런데 작년인 23학년도 논술 평균 경쟁률 약 85대 1이었습니다. 1.5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.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. 자, 반대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젖잘싸였어요. 서강대 23학년도 평균 경쟁률 약 80대 1 정도. 이 정도면은 사실 재작년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긴 합니다.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서강대에서 기존의 인기학과라고 볼 수 있었던 신방과나 심리학과,
항상 경쟁률 95대 1 이상을 유지해 왔었단 말이야. 그런데 작년에 이 두 학과 경쟁률 88대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미묘하게 선호도가 줄어들었다,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,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올해 경쟁률 전망은 반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일단 올해 서강대 모집 요강에 변화가 좀 생겼죠. 기존에 최저 3합 6이었던 데에서 3합 7로 완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서강대가 자존심을 좀 굽히고 최저를 낮춤으로써 학생들의 선호도를 좀 끌어올리겠다, 경쟁률을 올리겠다, 이런 의도가 좀 다분히 느껴집니다. 물론 그 의도대로 학생들의 선호도는 올라가게 되겠죠. 기존에 최저 3합 6에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3합 7인 이 서강대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쟁률로 치자면 아마 85대 1에서 90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. 반대로 성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작년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올해는 학생들의 인식 속에 성대 경쟁 좀 빡센데? 이렇게 각인됐을 확률이 좀 높아요. 물론 성대 같은 경우에 현재 내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학생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경쟁률이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70 후반에서 약 80대 내외 정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미묘하게 성대가 경쟁률이 앞섰던 만큼 올해는 서강대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논술 지원에 있어서 경쟁률만 중요한 건 아니죠. 결국 이 논술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생겼어요. 전통적으로 논술 난이도는 서강대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.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 좋게 어려운 느낌인데, 뭐냐면 답안 분량 길고 시험시간 짧고 재시문 난이도 어렵고 심지어 재시문도 개수가 많아. 그래서 학생들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형이었는데, 이번에 좀 학생들의 호감도를 높이고자 좀 난이도 조절이 들어간 느낌이에요.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재시문의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시간적 여유는 조금 더 생길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재시문 분량이 줄어들면 내가 답안에 쓸 수 있는 힌트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는 좀 더 굴려야 할 것이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감상 성대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느낌입니다. 성대는 매년 문제 난이도를 좀 비슷하게 출제를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재시문 분량을 조금 늘렸습니다. 기존에 인문 논술임에도 도표 그래프가 나와서 우리를 좀 힘들게 했었는데, 이제는 이 줄글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요약 중심의 1번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될 겁니다. 하지만 이게 성대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게, 지금은 내신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논술 문제에서 변별을 줘야만 해요. 그래서 기존보다 난이도를 더 쉽게 냈다가는 합격자 뽑아내기가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문제를 좀 어렵게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.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. 저는 보통 서강대를 좀 더 추천하는 편이었거든요. 아무래도 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만큼 내 능력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서강대 시험 보러 가라, 이렇게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. 그런데 사실 올해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. 지금 서강대는 문제에서 힘을 좀 빼고 있고 심지어 최저도 완화됐기 때문에 경쟁은 더 심해지겠죠. 그래서 과연 이 시험이 기존처럼 학생들 간의 실력 차를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맞는가,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. 반면에 성대 같은 경우 지금 내신 없애고 논술에 힘을 더 주고 있는 만큼 논술 실력에 따라서 내 능력을 펼쳐 보이기에 적합한 시험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논술 부장의 추천은 성대가 되겠습니다. You win.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다, 내진 혹은 지금부터라도 목숨 걸고 준비를 하겠다,
이 정도 마인드라면 올해는 서강대보다는 성대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대로 비교적 대중적인 선택, 아직 나는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, 혹은 적당히 준비해서 시험 보겠다라고 한다면 서강대가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. 오늘 이렇게 논술로 쓸 수 있는 상위권 대학, 서강대와 성대 중에 둘 중 어디를 쓰면 좋을까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앞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저의 기준은요, 논술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논술 실력을 잘 판단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대학들을 서로 비교하는 컨텐츠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지금까지 논술 부장이었습니다. 오늘도 여전합시다.